네, 현이 방긋나는 게 아마 우리 희암성이 미소를 만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 희암성님을 생각하면은 이분에게는 진선미가 다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진선미 하면은 미스 코리아 뽑을 때 최고가 뭐죠? 네, 진입니까? 근데 실제 그 진선미는 우열 순위가 없습니다. 진은 우리가 철학적으로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이는가 하는 알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 선은 그 알을 어떻게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가 삶의 문제이고, 그 다음에 내가 아는 것을 생활에 실천함으로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모두 닮아가는 한마음이 되가는 것. 그래서 저는 해암 스님한테는 암, 삶, 그리고 우리가 너와 나와 다르지 않은 한 마음이 되어가는 그 닮음의 미학을 가지고 있는 분이 바로 해암 스님이고, 또 20여 년 동안 이렇게 훌륭한 제자분들이 배출되고, 또 그다음 문학상이 7회로 이어지고, 또 스님께서 희암 아동문학상 기금을 내놓으시고, 더구나 제가 놀란 것은 부모님이 그런 큰 일을 하려고 해도 자제분들이 반대합니다. 그런데 희암 스님은 그 좀 전에 암, 삶, 닮음의 자신의 뜻이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동화되어지는 조화를 이루는, 그래서 가족들까지도 또 함께 기금에 내놓으시는, 우리 자제분 나와 계시는데 박수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 희암 아동문학상을 받으신 분은 정말 신임상이죠. 그렇죠. 출발이 아주 좋습니다. 탄탄대로가 보장되는 그런 아동문학상입니다. 오늘 동시 부분을 수상하시는 황대경 스님, 소령이시라고요? 대령이십니까? 대령이 있어요? 소령. 네, 소령이죠. 아주 동심 가득해서 좋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 다음에 김수정 작가님,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문학에서 꽃길 마음껏 걸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하신 우리 스님들 대단히 반갑고요. 또 함께 행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동문학인들은 언제 만나도 대단히 반갑고 또 푸근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먼저 오늘 수상하신 황대겸 씨와 김수정 씨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선배 아동문학가의 이름으로 받는 상은 다른 어떤 상보다도 조금 그 중압감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선배의 이름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뭔가 좀 개스러운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저도 몇몇 선배들의 이름으로 받는 상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만, 그때마다 그 선배 아동문학인들의 그 문학 정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많은 그 신경을 쓴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는 사실의 언어가 아니고 진실의 언어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시에는 동시도 포함이 됩니다. 우리가 일반 사실의 언어는
어떤 이해가 필요합니다. 어떤 그 사실에 대한. 그러나 진실의 언어는 그 감동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시는 사실의 언어가 아니고 진실의 언어를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동시에서 시의 향문을 느껴야 하고 또 시에서는 동시의 향문도 느껴야 합니다. 이러한 지난한 그 작업이 이 동시라는 작업입니다. 왜냐하면 동시는 시와 달리 언어도 제약되어 있고 이미지의 형성에도 아이들이 이해를 해야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제약이 따릅니다. 그 가운데에서 문학적 향기를 갖는다는 것은 정말 지난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동시를 쓰고 동화를 쓰는 여러분들에게 같은 길을 걷는 사람으로서 한편으로는 연민, 한편으로는 자랑스러움을 느낍니다. 앞으로 해양 아동문학상이 더욱 발전하기를 바라고 또 오늘 수상한 두 분이 우리 한국 아동문학 작단에 큰 나무가 되기를 빌면서 축사에 대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들인 최병창입니다. 오늘 참 분위기도 좋지 않으신데 갔는데 자리를 막 빌어주신 빌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제가 김순남 쌤한테 물어보니까 해암 할게요. 해암생님 해암 문학회가 22회인데 전체 이제 그 수료생 수가 400명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시점쯤 되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또 뭔가 이렇게 좀 이야기할 수 있는 행사를 할 때도 됐지 않았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해드리지 못한 선물 해암 아동문학회 22회 수료를 맞이하여 안녕하십니까. 해암 최춘혜 선생님의 맞이 최병창입니다. 선친께서 선종하신 지도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난 겨울 장례에 많이 와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암 아동문학회 제22회 수료와 제7회 해암 아동문학상을 수상하신 동시작가 황대겸님과 동화작가 김수정님께도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해암 아동문학회 22번째 수료식에 선친의 일을 이어받아 인사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부족하지만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해암 아동문학회가 신입생 수가 늘어가고 있다는 소식이 저는 가장 반가웠습니다. 올해 해암 아동문학상 응모자 수도 설립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경사스러운 일도 많았습니다. 회원들의 문학에 대한 열정이 뜨거워 박성우님의 열린 아동문학상, 권영웅님의 청강문학상 대성을 비롯하여 김숙경님, 이고은님, 박성희님, 이미선님, 김지한님, 나기철님 등 다수의 문학상 수상자를 배출하였습니다. 해마다 등단 회원도 늘고 있습니다. 이제 해암 아동문학회가 대구 아동문학을 이끌어가는 중심으로 자리 잡게 되어 정말 뿌듯합니다. 선친께서도 하늘에서 중정부를 구박하시며 크게 웃으실 것 같습니다. 역대 회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노력과
회원님들이 아낌없는 협조의 결과인 것 선친께서는 늘 봉사하라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선친의 마지막 작품인 폴라타너스와 새는 병이 위중하셔서 전해드리지 못한 선물과 함께 동봉된 시집에 실린 작품인데 저에게는 선친께서 미처 전하시지 못한 마지막 당부가 되었습니다. 우리 새들은 훨훨 멀리 날아가서 다른 세상 구경도 하는데 무슨 재미로 살아요? 바람이 전하는 소식, 세상 곳곳 이야기 듣는 재미, 너희 새들의 노래 듣는 재미. 태양 선생님과는 딱 한 번 같은 자리에 앉았던 적이 처음 뵙는 자리였고, 근데 뵙고 나서 몇 말씀 나눈 것도 아니었는데 너무나 인상적이었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불가능하겠지만 나도 혜암 선생님 같이 나이가 들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첫 만남이었고요. 충주에서 제2회 전국 동시인 대회가 열렸을 때 2018년도 혜암 선생님께서 직접 충주에 오셨습니다. 충주에 오셔서 격려를 해주시기도 했고요. 또 코로나 시절에는 동시마중이 나오면 동시마중 낭독회를 줌으로 진행을 했는데 그 연세에 줌으로 입장하셔가지고 제자들 나이죠, 젊은 시인들이 동시를 읽고 이야기 나누는 그 현장을 줌으로 이렇게 지켜주셨습니다. 그게 너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혜암 선생님을 가까이 차지하고 계시는 대구의 시인분들이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심사나 여러 가지 심사 제안이 올 때마다 그때마다 일정 때문에 다 거절을 하고 사양을 하고 이제 심사를 하지 않았는데, 유병길 선생님께서 혜암 아동문학상 동시부문 심사를 부탁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일초의 망설임도 없이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혜암 선생님 일이기 때문에 제대로 한 일이 하나도 없지만 돌아가신 첫해 동시부문 심사를 한다고 하는 것이 저에게는 되게 뜻깊고 이제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혜암 아동문학시 274쪽에 심사평이 실려 있는데 그 심사평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7회 혜암 아동문학상 동시부문에는 66분이 응모했습니다. 이름이 5편씩이니 이제 5편 이상 보내신 분도 있었지만 330편 가까운 분량이었고요. 습작의 시간이 크게 느껴지지 않은 원고를 몇 번에 걸쳐 제외하고 심사자 앞에 남은 원고는 어글해요의 4편, 학교 가는 길에 4편, 천년이 돌멩이 외에 4편, 엄마의 탄생 외에 4편, 신발끈 외에 5편이었습니다. 이제 그 가운데 마지막으로 275쪽에 당선 수상자이죠. 수상자의 작품 세계에 대한 코멘트 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심 끝에 신발끈 외에 5편 묶음에 들어있는 물음표를 제7회 혜암 아동문학상 동시부문 수상작으로 골랐습니다.
이분의 작품엔 대상에 대한 독자적인 해석이 기입돼 있고 이 대상에 대한 해석의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 시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뼈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질문을 던집니다. 시는. 그리고 질문을 던진 다음에 시 한 편 안에서 거기에 대해 응답을 해 나가는 과정이 시의 전개와 마무리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응답해 보려는 애씀이 담겨 있었습니다. 진지함과 정성스러움이 동시를 알고 써 나가는 이 분의 삶에 든든한 반석이 되어줄 것을 믿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소박하고 단순하나 그 바탕에 진지함과 정성스러움이 놓여 있고 천진과 부구, 자연스러움까지 담을 수 있다면 더욱이 좋겠다는 바람을 갖게 되었고요. 수상작 안에 들어있는 안정되는 시인보다는 계속 불안한 질문과 거기에 답변을 울퉁불퉁하게 추구해 나가는 시인으로 성장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병길 선생님으로부터 현역 소령이다 수상자가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조금 충격을 받았고요. 그렇게 섬세해도 되나? 오늘 얼굴을 처음 뵙습니다만 부드러운 군인의 내면이라고나 할까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군인다운 어떤 굳센 내심 이런 것이 만져지는 그런 시세계를 이루어나갈 시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시인이 이 심사위원의 부족한 안목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꾸준하고 성실하게 증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상자께서 읽어주실 테고요. 저는 이 묶음의 표제작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신발끈의 5편에서 물음표를 당선작으로 골랐지만 수상자 못지않게 표제로 묶은 신발끈도 중요한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신발끈 황대겸. 신발끈은 달릴수록 자꾸 풀려요. 나보고 잠깐 멈추라고, 조금 천천히 가도 된다고. 가끔은 끈도 마음도 단단히 묶어야 할 때가 있다고. 그렇게 말하려고 풀리는 걸지도 몰라요. 읽으면서 박수 안 치십니까? 네. 네, 읽으면서 이 신발끈이 군화끈일 줄은 몰랐습니다. 네, 황대겸 새 시인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함께 온 새 어린이 아빠가 시인이 되셨네요, 그렇죠? 맞나요, 새 어린이? 네. 동시에 핵심은 또 아동문학의 핵심은 어린이이죠, 그렇죠? 네, 어린이들이 더 청소년을 크기 전에 더 많은 좋은 작품 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어쨌든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 자리에 수상 소식 듣고도 올 수 있을까 사실 걱정했던 기간이 있었는데 끝까지 격려를 아끼지 않고 보내주셨던 심사위원 소중희 작가님과 해안마동문학회 회원 작가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수상 소식을 듣고 줄곧 생각했던 게 저도 최춘혜 선생님처럼 좋은 어른이 되고 싶고 좋은 작가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이 상에도 도전하게 되었고 만약 제가 아직 갈 길이 좀 멀지만 좀 헛된 생각이 들거나 힘들 때면 이 자리를 잘 기억해서 이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쓴 글이 학교 폭력과 방관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저도 어려운 학교 생활을 한 적이 있었고 지금 학교 강의를 하면서 그런 아이들을 많이 만나는데요. 제가 이 아이들이 세상을 꽉 붙들 수 있게 단단한 세상을 만들고 싶어서 동화를 쓰게 되었습니다. 제가 대구가 시댁이라서 지금 시부모님과 가족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몸은 서울에 있지만 이제 가까이에 있다고 생각해서 자주 불러주시면 자주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물음표 황대겸. 물음표는 왜 꼬부라졌을까? 모른다고 고개 숙인 건 아닐까? 아니야, 그건 모르는걸. 용기 내어 물어본 자세야. 똑바로 말하는 느낌표보다 조금은 불안한 물음표가 더 멋져. 세상은 물음표 덕분에 조금씩 나아가니까. 먼저 축하드립니다. 이 부분은 우리 김수정 작가께서 발췌해서 저에게 보내주신 부분이어서요. 제가 작가님이 쓰신 마음만큼 충분히 담아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기억을 저장하시겠습니까? 김수정. 유리벽 너머에 보이는 투명 밀실의 개수는 10개. 대기실에서는 밀실에 들어갈 사람들의 표정이나 행동을 죄다 볼 수 있었다. 사람들은 얼굴을 일그러뜨리거나 발을 세차게 굴렀고 허공에 대고 손을 휘저었다. 몸싸움을 하듯 바닥에 몸을 세게 부딪혀 안내 요원이 급히 들어가기도 했다. 불안감이 온몸을 파고들 즈음 어디선가 신나는 음악이 흘러나왔다. 이곳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곳에서는 주어진 시간 동안 머릿속에 떠오른 당신의 기억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종료 직전 저장 버튼을 누르면 현실에서의 기억은 사라지고 이곳에서 조작한 기억만 남게 됩니다. 물론 원치 않으면 취소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특별한 경험을 만끽하십시오. 아무리 생각해도 만끽하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았다. 그렇다고 적절한 단어가 생각난 것도 아니었다. 내 시선은 밀실에서 나와 회복실에 들어간 사람들로 옮겨갔다. 그들은 약간의 안정을 취한 뒤 천천히 밖으로 나갔는데 그들의 발걸음만으로도 어떤 선택을 했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그때 안내 요원이 내 앞을 가리고 섰다. 이정민 군, 오늘 온 손님 중 가장 어리군요. 연령 제한이 있다고 나와 있지 않던데요? 맞습니다. 조작 버튼이나 주의사항, 안내 때문에 확인을 했을 뿐입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었다면 민실로 입장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나는 멈칫했다. 무슨 일이시죠? 기억을 조작하고 나면 정말 모든 게 바뀌나요? 기억을 둘러싼 모든 것들이요. 그러자 안내 요원은 엷은 미소를 띤 채 속삭였다. 그건 본인만이 알 수 있죠. 단, 결과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져야